안녕하세요. 오 카메라 구도 프라운 롬바케스 우리 오십니다. 이성민입니다. 안녕 봐. 자 오늘은 오타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제가 해보려고 하겠습니다. 오타쿠. 제가 살면서 형만큼 오타쿠적인 인간이 좀 있었나 싶을 정도로 대단하십니다. 네. 오타쿠 기질이. 제가요? 네. 왜? 아니, 아니,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정상이 사람이 억울하고 있으니까. 네네. 근데 사람이 좀 사람이 이번에 아니죠. 그 태양은 없다의 정우성이 입었던 쿨독 저지를 다시 리트로에서 만든 걸 보고 네. 와 진짜 오타쿠 진짜 이런 사람이 진짜 있구나 라고 느꼈어요. 진짜. 편집해서 이렇게 딱 삽입 가능하나? 안 돼요. 안 돼. 그래가지고 오타쿠에 대한 얘기 좀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정우성이 이번에 입었던 그 태양은 없다 영화에 입고 나왔던 쿨독 저지를 이번에 제작했잖아요. 그죠. 이제 곧 나올 거고. 네, 제작 중이고 프리오더 했고 네. 실제로 병성 팬들이 이제 사주는 거 보면서 되게 신기하다 생각했고. 대단하십니다. 네. 아니 저는 근데 사실 그거를 판매하려고 만들었다기보다는 정우성 씨가 이제 사실 굉장히 어떤 시대의 아이콘이었는데 점점 사실 잊혀질 수도 있잖아요. 물론 대단하신 배우지만 근데 당시에 태연 없다에 대한 추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젊은 세대는 몰라요. 그리고 정우성 씨를 볼 때 되게 잘생겼다로 포지셔닝 돼 있지만 사실 저는 정우성 배우를 볼 때 그 전체적인 스타일 그게 굉장히 시대를 앞서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진짜? 네, 비트부터 태연 없다까지를 보면 실제로 세이즈믹 남노도 영화 속에서 정우성 씨가 러브라는 영화에서 고소영 씨가 주연 거기에서 뉴발란스 이 나시에 세이즈믹이 신고 나옵니다. 그리고 챔피언 이런 스웨시랑 리바이스 뭐 빅이라든지 클락스라든지 G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매칭하고 나오는데 당시에 스타일리스트가 대단한 걸 수도 있겠지만 그거를 소화했던 정우성의 스타일은 저한테는 되게 아이콘이었죠. 아니, 나는 사실 정우성이란 배우가 그냥 일단 너무 잘생기고 잘생겼죠. 멋있지만 네네. 멋있죠. 스타일이 멋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난 사실 한 번도 없거든. 네, 대체로 다 그렇죠. 난 태양은 없다에서도 사실 그 뭐 알로하 셔츠에 트레이닝 바지 입고 나오는 거면 그런 쿨독 저지 입고 나오는 거면 이거보다는 그냥 이정재가 그치. 알마이 슈트 입고 막 나오고 하는 게 이정재 스타일이 난 멋있다고 생각했어. 맞아요. 사람은 당연히 배우로서는 정우성이 더 멋있지만 스타일은 난 이정재 좋다고 생각했거든. 어떻게 보면 약간 지금 이런 스타일링처럼 굉장히 상반되는 캐릭터가 영화 속에 나오는데 아니 근데 대부분이 오히려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지만 네. 형이 집요하게 또 그 정우성이 입고 나온 영화의 옷을 리트로 하는 걸 보고서는 신기하다. 와 이 사람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요? 아, 당시 99년도인가? 그랬을 거야. 연도까지 이봐 맞네 오타쿠 역시. 99년도 맞나? 하여튼 비트는 별로 임팩트가 크게 없었는데 태양 없다 임팩트 있었던 거는 그 뭐 김성수 감독의 연출력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냥 그 하와이안 셔츠와 정우성 씨랑 가장 잘 맞는 권투 선수라는 캐릭터가 그의 약간 어눌한 어떤 표현 연기도 표현이잖아요. 완전 그 사람인 것 같았어요. 근데 질문이 있는데 네. 그 태양 없다 영화가 먼저 나왔어요? 아니면 화양연화가 먼저 나왔어요? 화양연화? 중국 영화 화양연화 본 적 있어요? 알죠, 좀 왕가희 감독. 어. 알죠. 아 원래 둘 중에. 김성수 감독이 네. 왕가희 감독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받았지. 예, 생각을 했고 근데 사실 뭐 서태지와 아이들 음악도 뭐 사이프레스 힐이나 이런 영향을 받은 것처럼 당시에는 근데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이게 뭐 표절이니 아니니 뭐 이게 어쨌든 근데 서태지가 대단한 것도 그런 오덕 기질이 있었으니까 그치. 자기만의 이 로컬라이징 방식으로 그걸 표현한 거지. 예, 그래서 저도 사실 룸버케이션은 근미래에 있던 걸 재해석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10년이 넘은 어떻게 보면 넘었죠. 20년이네요. 20년. 와 20년이네. 흡사 이런 약간 느낌은 조 맥코이가 맥퀸이 입었던 의류들을 복각하는 거와 같은 비슷한 마음이겠지. 이게 형이 그렇죠, 정우성이 맥퀸 같은 존재인 맞아요. 거고. 네 맞아요.
그리고 그거를 리틀에서 만든 그러니까 그걸 복각한 브랜드가 조 맥코이라면은 그쵸, 뭐 정우성이 닐 맥코이. 맥코이면은 네, 맞아요. 롱바케가 그거를 그 사람도 다시? 오타쿠네. 네. 사실은 뭐 형이 비빌 수 없는 오타쿠일 수도 있지. 그쵸? 어? 대단하신 분이. 그런 뭐 리얼맥 그쪽 일본 사람들이야 워낙 그 오타쿠라는 것 자체가 사실 일본에서 만들어진 거니까. 그쵸.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본 적이 있어요. 오타쿠에 대해서.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꾸 너는 오타쿠야, 오덕이야라고 하니까 찾아봤는데 일본 말로 그게 집이라는 뜻인데. 집. 뭐 그쵸. 뭐 그게 어떤 하나의 한정된 공간 안에서 뭔가 집중해서 하는 의미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얘기가 또 있더라고. 매니아는 단순히 좋아하는 거를 하는 사람이면 매니아를 넘어서서 집요하게 뭔가를 파고들고 그걸 되게 표현하는 것까지 하는 사람이 오타쿠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감독들도 오타쿠지 않을까. 봉준호 그치. 감독 같은.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 그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그 집요함이야. 집요함이죠. 집요함. 나는 저렇게 할 거야. 어, 저것처럼 되고 싶어. 그렇지. 네, 저걸 넘어서고 싶어. 그게 사실 이제 오타쿠들이 우리 지금 시대에서 그렇죠. 갖는 큰 영향력이고 힘이고 맞아요.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자기만의 자기가 좋아하는 걸 여기서 혼자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끄집어내서 표출하고 또 이게 뭐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이든 뭐 부정적인 영향이 되면 안 되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저희는 옷으로 이걸 표현하고 이게 또 문화로도 표현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개인적으로 되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글을 쓴 글에도 존재 가치에 대한 증명이다. 마치 허리케인 조처럼. 허리케인 조가 반드시 승리하려고 권투하는 건 그치.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만화가 대단한 복싱을 하고 계시지만 그렇죠. 취미로 복싱은 네. 존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재밌어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면 팔목이 지금 맛이 가봤어요. 아니 저는 보면서 분명히 여기 오철 대표도 오덕 기질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본인의 성향이 저는 궁금합니다. 이렇게 더 깊이 있게 알지는 못하니까 이 신호철 대표에 대해서. 저는 오타쿠라고 하기엔 집요함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나는. 제가 봤을 땐 되게 집요했어요. 어디가? 음식에 대한 취향이 명확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취향 레스토랑. 왜냐면 그게 옷이랑도 연결되고 늘 자주 얘기했던 것 같아요. 맛과 멋에 그거에 대해서 저는 되게 기억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그러니까 약간 오타쿠적이라는 것보다는 강력한 취향인 거지 나는. 강력한 취향. 솔직히 말해서 왜냐면은 확고한. 확고한 나의 취향인 것뿐이지 오타쿠라 표현하기에는 어떤 하나의 뭐랄까 뭐 영화든 아니면 어떤 캐릭터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그게 뭐 집요할 만이만큼 파진 않으니까. 근데 역으로 이제 아메리칸 스타일에 대해서 되게 집요하잖아요. 10년 동안 여기서 한남동에서 이렇게 없어지지 않고 여기가 계속 있는다는 게 저는 되게 아직도 근데 그 부분은 조금 나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게 오타쿠라기보다는 내가 하고 있는 장르가 클래식이라서 그런 거야. 클래식. 옛날부터 있었고 지금도 변하지 않는 그런 인류의 스타일이 보통 이제 클래식이라 표현하니까. 근데 내가 다루고 있는 게 근데 난 클래식이라는 표현 잘 안 써요. 그 너무 좀 낯간지러워서 내가 그런 말을 쓴다는 것 자체가 너무 왜냐 클래식은 더 인류의 더 좀 더 뭐랄까 하이엔드라는 생각. 본질적인? 하이엔드. 하이엔드. 그래서 나는 사실 아메리칸 트레디션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미국의 전통적인 스타일이라고 얘기를 하지 뭐 아메리칸 클래식이라는 얘기는 잘 안 해요. 네. 그것도 이제 뭐 나의 뭐 어떤 테이스트? 취향적인 확고함인 거지. 그러니까 오타쿠 기질이랑은 난 형이 진짜 좀 저 어떤 것 같아요. 네, 어떤 것 지렸고 여기 안경 쓴 것도 봐. 이렇게 닥터 슬럼프 느낌 내려고 한 인생 거지. 연기입니다. 그 저한테는 이 내면에는 감춰진 페르소나가 많죠. 그거는 다 제가 좋아했던 어떤 배우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부모님 아버지 영향을 받았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젊은 시절을 그런 좋아했던 배우들, 영화들 이런 걸로 영향을 받았고 사실 우리 세대들은 다 가부장적인 아버지들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떤 아버지들이 어떤 가족 아들과의 유대 관계를 친분을 갖거나 하는 사람이 드물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대신 그거를 젊은 시절에 어릴 때 이제 영화나 그렇지 배우들한테 그런 거에 하다 보니까 그걸 더 집요하게 집착하는 거죠. 어. 그리고 그거를 집착, 네. 집요가 지금의 롱바케이션을 그렇죠. 또 만들어가는 하나의 또 원동력 중에 하나고. 네. 네. 뭐
한 예로 이제 베이프의 오마주였던 그 카모 만들었던 거 거기에 맞아. 롱버켓 스마일을 만들었는데 기무라 타쿠야가 입었던 옷들도 많이 다시 이렇게 보여줬잖아. 그쵸 뭐 복각까지는 아니지만 복각이라 하기엔 부끄럽지. 그쵸, 부끄러워요. 복각은 부끄럽고. 네, 근데 이제 그런 옷들을 실제로 지금 접했을 때 이제 핏 같은 것도 일본 옥션에서 실제로 판매도 빈티지가 올라오지만 현실에서 그거를 이렇게 구매해서 입어보려고 하면은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롱바켓식으로 이렇게 표현해서 좀 대중화된 스타일로 표현하는 거를 기조로 뒀죠. 롱바켓이. 그래서 와 형이 정우성, 기무라 기무라 타쿠야. 타쿠야. 대단한 사람들 많았습니다. 또 누구 있냐 또? 뭐 그게 리버 피닉스 같은 리버 것도 피닉스. 되게 영향을 받았고 이번에 뭐 셔츠 형이랑 하는 그런 난 작업들 그쵸 디카프리오 대박이죠. 셔츠 형이랑 하는 그 마드라스 셔츠도 사실 리버 피닉스. 리버 피닉스의 이런 것도 있고 워크 셔츠 하여튼 그래서 오타쿠적으로 존경합니다. 대단히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본말로 막 해야 될 것 같아. 아 됐어. 일본 말이야. 하여튼 오늘은 오타쿠에 대해서 이 정도까지 얘기하고 끝내는 걸로. 멀리 지금 멀리 떠나가시네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고서는 우리도 이제 그만. 안녕. 안녕.